윤터뷰 채널도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런 채널이 굉장히 많아질 걸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쉽지 않구나 느끼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김 작가 꿀 빠는구나. 안녕하세요. 인터뷰의 윤미애입니다. 오늘 뭐 제가 출연도 했지만 이분을 어떻게 제가 섭외했는지 저 스스로도 되게 대견합니다. 우리 김 작가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제가 소개를 좀 할게요. 저서를 12권이나 출간을 했고요. 네. 지금 유튜브 240만 김 작가 TV 운영 중이시며 요즘은 마라톤에 푹 빠져 계셔서 맞습니다. 테니스를 또 푹 빠져 하시고 되게 샤프하게 오늘도 연예인처럼 하고 오셨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디 가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좀 마른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말라지고 있어요. 원래 뚱뚱했다가. 완전.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이렇게 봤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꼽는 거야. 샤프하게 멋져지신 샤프하게 멋져지신 우리 김도윤 작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에 83kg였다가 지금 이제 70kg 정도 그니까 오고 있는 어떻게 유튜버 김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10 몇 킬로를 뺀 거예요. 13kg 정도? 근데 그걸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뺀 게 아니잖아요.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지죠. 다이어트 한 거죠.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결국 운동과 식단인데 식단이 80이에요. 그럼 체중이나 목표치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70kg에 체지방률 지방이 좀 있어서 한 20% 정도인데 올해는 68에서 72 정도 제 적정 몸무게거든요. 그걸 만들면서 체지방률은 한 12? 미쳤어. 12 정도. 이 정도는 건강한 뭐 옛날에 제가 체지방률 5% 만든 적이 있거든요. 30대 진짜? 중반에. 10% 미만으로 내려가면 좀 건강에 안 좋은 것 같고 해서 왜냐하면 체격이 너무 작은 사람은 상대방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치. 저 아직 이제 남자들은 또.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딱 적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예전에 운동을 해보셔서 몸을 만들어 보니까 네. 식단이나 네. 운동했을 때 그 나름의 맞아요. 룰 이런 건 너무 잘 아시겠구나.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만사의 모든 것의 성공의 법칙이죠. 그럼요. 이게 제일 힘든 거죠. 맞아요. 뭐. 그거를 꾸준히 매일 하는 게 제일 힘들지. 네. 근데 운동 막 너무 하기 싫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냥 나갑니다. 제가 지난달에 춥기도 했고 눈도 많이 왔잖아요. 300km 뛰었거든요. 300km 뛰었다는 거는 평균 매일 한 10km 뛰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한 이틀만 쉬어도 나가기 싫어요. 이 습관이 되게 무서운 거라서 제가 유튜브에도 영상을 아마 2021년인가 22년부터는 매일 한 편도 안 올린 적이 없거든요. 이것도 한 2, 3일만 안 올리잖아요. 하기 싫어져. 완전 공감. 맞아. 하기 싫어져. 네, 맞아요. 사람의 간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는구나. 매일 그냥 맞습니다. 습관처럼. 꾸준히. 아침에 주로 뛰세요? 아니 아침에 제가 잠이 많아서 저 아침 9시에 일어나거든요. 집이 아마 바로 거기서 일을 하시니까 가능한 9시에도 거죠. 괜찮지. 월세에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월세로 시간을 산 겁니다, 여러분. 그럼요. 원래는 제가 처음에 혼자 집에 살다가 외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때 뭐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외부 스튜디오에서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 거야. 월세 처음에는 200짜리를 구했어요, 스튜디오를. 월세 200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살 수 있구나. 그걸 깨닫고 구독자 60만까지 갔죠. 그 당시만 해도 유튜브 구독자도 인플레이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 60만이면 지금이 100만을 넘는 거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오더라고요. 60만 유튜버는 어떤 집에서 촬영을 할까? 그걸 느꼈어요. 그것도 부담 되겠다. 플러스로 시장을 먼저 많이 캐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이제 윤터뷰 채널도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런 채널이 굉장히 많아질 걸 예상했습니다. 왜 안 많아지겠어? 사람들이 그렇지. 인터뷰하는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쉽지 않구나 느끼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김 작가 꿀 빠는구나. 자기는 뭐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냥 고개 쭉 끄덕이고 질문 몇 개 던지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절대. 많거든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한 사람이 많기 이게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실제로 이제 본인 혼자 촬영하는 것보다 쉬운 부분이 있죠. 그렇게 인터뷰 채널이 많아지면 이제 저 같은 채널을 가지는 장점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세 200에서 3년 전에 부가세 포함해서 거의 한 600에서 660짜리를 구했죠. 관리비까지 합치면 1년이면 1억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지. 숨만 쉬면 나가는 그럼. 거예요. 제 주변에 진짜 많이 물어봤거든요. 맞아. 이걸 가는 게 맞냐? 맞냐. 요즘에 보여준 영상 한두 편 찍은 거 빼고는 집이 그렇게 큰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게스트는 알잖아. 게스트 왔을 때 그 느낌, 창밖에 보이는 풍경, 맞아요, 인테리어, 맞아요. 여기가 얼마나 쾌적한지. 그러면 이제 게스트가 왔을 때도 되게 만족하면서 촬영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 딱 왔는데 바로 앞에 마이바하고 있네. 벤츠를 사라는 의미인가? 나가면 지금 계약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의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캐치했어. 그래서 저는 이미 좋은 차가 있기 때문에 차를 바꾸진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내분 차는 할 거라니까 아니라고 네, 하는데 이렇게 말씀 오해하시기 때문에 아내도 없고요.
아직 이혼도 안 했고 자기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혼도 안 여자친구도 지금 했습니다. 헤어졌기 때문에 네, 몇 달 전에 오리지널 솔로입니다. 네, 오리지널 솔로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지금 1번 질문했는데 지금 몇 번을 했는지 네. 몰라. 오늘 아주 기대됩니다. 아니 그 채널 컨셉 잡게 된 동기 처음에 작가님 하시다가 직장 생활도 하시다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채널을 만들어야겠다 했던 동기 뭐가 계기였어요? 사실 너무 많이 있지만 뭐 한두 가지만 짧게 얘기하면 제가 원래 직장 생활 2년 정도 하다가 그다음에 작가 생활을 했어요. 작가랑 강사. 책을 쓰셔서 작가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강연을 해요. 왜냐면 작가라고 프로필이 좀 있으면 강연비는 좀 괜찮게 받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몇 년이 지났죠. 책이 한 4권 정도 나왔었나? 그때 이제 인터뷰 책도 몇 권 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인터뷰를 해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정점에 오르면 누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찾아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인터뷰를 잘해서 책을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큰 돈을 벌기도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작가가 되는 거니까. 그때 그럼 나는 어쨌든 지금 인터뷰란 걸 지금 30대부터 해서 지금 벌써 한 7, 8년 정도 했고 잘하는데 좋아하는데 이 인터뷰로 좀 돈을 벌고 뭘 하려면 뭘 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튜브에 인터뷰 채널이 딱 2개가 있었습니다. 그걸 딱 보는데 나도 이거 할 수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플러스로 생각을 해봤죠. 내 콘텐츠는 한정적이잖아요. 분명히 최소한 1년만 지나도 내 콘텐츠는 바닥이 날 것이다. 롱런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역시 내가 원래부터 잘했던 인터뷰가 남의 콘텐츠를 가져오기 때문에 훨씬 더 롱런하고 오래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을 했고 제가 할 때만 해도 진짜 인터뷰 채널 몇 개 없었어요. 그 다음에 좀 시작하는 채널들이 자극적인 채널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또 그런 채널들이 조회수도 되게 뭐 많이 나왔어요. 하지. 그때마다 흔들렸죠. 그치? 이걸 해야 되는 건가? 교도소에 갔다 오신 분에 대한 어떤 이제 이야기들도 하고 하는데 그냥 묵묵히 이제 난 좀 정도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도로 갔는데 결국에는 그 정도로 가는 게 나중에 터진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진짜 인터뷰 채널이 많이 생겼죠. 엄청 생기죠. 뭐 저도 그리고 마찬가지죠. 혼자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인터뷰로 돌아서신 맞아, 너무 많지. 무수히 많아요. 그게 아마 다 김 작가 TV를 좀 보고 다들 좀 다는 벤치마킹을 아니지만 한 아주 거지 작은 않을까. 영향이 있지 큰 않을까. 영향이죠. 큰 영향. 아니 유튜브 왜 하냐 뭐 솔직히 돈 벌라고 한다 뭐 이렇게도 네. 얘기를 하셨어요.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작가님 주수입원의 8월 이상이 유튜브로 돼요? 9할일걸요? 아 9월 시기나. 원래는 이제 그렇죠, 작가와 사업도 있고. 강사와 유튜브까지 이제 세 박자인 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연 활동은 가야 되잖아요. 멀리 부산, 대전, 그러니까. 제주도를 강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통비가 보통 잘 측정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걸 좀 안 가게 되고 강연에 좀 안 가게 된 이유는 물론 고액을 받죠. 고액을 받는 안 가는 거는 약간 소진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연은 어쨌든 내가 잘해왔던 내 과거를 파는 거예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미 과거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새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쌓이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어쨌든 오프라인은 사라지니까. 근데 온라인 제가 유튜브 하면 정말 좋은 거는 새로운 콘텐츠 계속해서 만들고 윤미애사님 만나서 영업에 대한 이야기,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를 해서 새롭게 올리면 또 새로운 콘텐츠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내가 지금 일 안 하고 있어도 계속 영상이 돌아가고 그거는 제가 강연 나간 거보다 몇백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열려 있잖아요. 근데 강연료는 뭐 50, 100, 200 딱 끝. 강연을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끝. 그러다 근데 보니까 말씀하신 지금 50이나 100이나 200이나 네. 훨씬 더 받으시잖아요. 겸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오만한 것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아니 저도 형성된 강의료가 있는데 네네. 얼마나 더 받겠어. 어쨌든 그래서 강연을 덜 가지만 가는 이유는 그래도 가끔씩 독자분들 만나고 시청자분들 만나는 건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런 돈이 거 아니라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작가로서는 단독저서는 작년까지는 냈었는데 앞으로는 마지막 한 권 정도 빼고는 잘 안 내려고 하고 왜요? 더 이상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년 내고 있는 머니 트렌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게 뭐 23, 24, 25 계속 베스트셀러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내는데 네. 물론 그 인세가 작진 않은데 워낙 유튜브 수익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는 좀 특이하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 채널은 광고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유튜브 수익이라는 게 결국 크게 보여줄 수익, 광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커머스라든가 네. 광고를 하려고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광고 주랑. 그런 게 싫으시구나. 그런 게 시간이 저도 없어요. 왜냐면 저희 요즘에 워라밸을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반대 측면에서는 저희 채널 월 조회수가 좀 높은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최근 영상에 조회수 어떤 건 뭐 2만, 5만, 너 목고는 사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올린 영상이 지금 5,000개입니다. 5,000개. 5,000개이기 때문에 월 조회수 수익이 분편이다 보니까 야, 그래서 5,000 이제 개니까. 이런 광고를 덜 하죠. 물론 그걸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알지만. 여러분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전부가 아닌 건 확실하기 때문에. 멋지다. 아니 그리고 요즘 또 회원 전용 라이브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아 거- 많이 하죠. 네. 저 거의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일단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그런 돈을 받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미 조회수로 제가 한 달에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벌거든요. 그게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감사함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정말로 열심히 맞아요. 했지만 시청자분들이 봐주신 거기 때문에 일단 플러스로 좀 요즘에 제가 좀 중요시 여기는 거는 만족을 아는 기술이나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이제 재테크 채널 하고 구독자 많아지다 보니까 주변에 돈 많은 자산가분들이나 투자자분 많이 생기잖아요.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몇백 벌던 분이 몇천 벌면 뭐 행복하고 뭐 이렇게 만족할 것 같지만 억을 벌고 싶어서 날리고, 억을 버시는 분들은 몇십억을 벌고 싶어서 날리고, 그걸 보다 보면 이건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만족을 아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중용이라는 것처럼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아마도 개인적인 생각은 결혼을 하시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 아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테니까. 그때 한번 이제 더 모시는 걸로 하고. 왜냐하면 모든 건 여러분 상황의 지배를 당연하지. 받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최선인 거지. 맞습니다. 지금이 맞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아니거든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